크루데이와 작은 아씨 세라. 런던에는 짙은 안개가 깔려 있었다. 어두침침한 오후의 거리에 가로등이 켜지고 상점가에 가스등이 밝혀졌다. 독특한 느낌의 여자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마차를 타고 큰 길을 지나가고 있었다. 이제 겨우 7살인 세라 크루는 어린아이답지 않게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으로 아버지한테 기대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세라는 아버지 크루데이와 함께 인도 봄베이에서 배를 타고 이곳 런던까지 온 일을 찬찬히 떠올리고 있었다. 햇볕이 이글거리는 인도에서 바다 한복판을 거쳐 이렇게 흐린 런던 거리에 와 있다는 사실이 어리둥절하기도 했다. 아빠, 여기가 바로 그곳인가요? 그렇단다. 드디어 도착했구나. 아버지는 아주 오래전부터 세라에게 공부할 나이가 되면 그곳에 가야 한다고 말해왔다. 세라는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신 엄마의 얼굴을 몰랐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해주는 아버지가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되었다. 하지만 이제 아버지와 헤어져 런던의 기숙학교에서 공부해야 하는 것이다. 영국인 부모들은 인도의 기후가 어린아이들에게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자기 아이들을 영국 학교로 보내 공부를 시켰다. 세라는 5살 때 아버지와 나눈 이야기를 떠올렸다. 아빠, 저랑 같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면 안 돼요? 공부하는 건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곳에 오래 있지 않아도 돼, 세라. 또래 아이들과 어울려 놀고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너는 금방 훌쩍 자라서 다시 인도로 돌아와 아빠를 보살펴 줄 수 있을 거야. 세라는 아버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거나 책을 읽는 것을 가장 좋아했는데 아버지가 그곳에 갔다 와야 한다고 하시면 당연히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딸이 이제 체념하는 수밖에 없겠다고 어른스레 말했지만 크루데이는 사랑스러운 딸과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슬퍼졌다. 이제 인도의 집으로 돌아가면 흰 드레스를 입고 뛰어나와 반가이 맞아주는 딸을 볼 수 없을 테니 말이다. 마차는 광장으로 들어가 청동 문패가 번쩍이는 칙칙한 벽들 건물 앞에 멈추어 섰다. 크루데이는 세라를 번쩍 안아 마차에서 내려주고는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저는 어쩐지 여기가 마음에 안 들어요. 하지만 아무리 용감한 병사라도 전쟁에 나가기는 싫겠죠, 아빠? 딸의 엉뚱한 말에 크루데이는 거침없이 껄껄 웃으며 이제 진지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 곁에 없어서 허전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러다가 금방이라도 눈물을 글썽일 듯한 얼굴로 세라를 바라보더니 살며시 딸을 안고 입맞춤을 했다. 그때 민턴 선생님이 들어왔다. 키는 크고 반듯했으며 눈빛은 차갑고 무표정했다. 활짝 웃고 있었지만 따스함이라고는 없는 웃음이었다. 크루데이를 소개해준 부인의 말로는 세라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이며 딸을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고 했다.
따라서 민틴 선생님에게 세라는 신경을 써줄 수밖에 없는 귀한 학생이었다. 민틴 선생님은 세라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렇게 예쁘고 훌륭한 학생을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세라가 유달리 똑똑하다니 학교의 보배로 여기겠습니다. 머리는 까맣고 눈은 초록색인데다가 꽉 말라서 스스로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세라는 민틴 선생님이 왜 자기 보고 예쁘다고 하는지 궁금해졌다. 하지만 그것은 세라 혼자만의 생각이었다. 세라는 또래의 아이들에 비해 키가 크고 호리호리했으며 생김새가 매력적이었다. 숱 많은 새카만 머리카락은 끝부분이 구불거렸고 길고 까만 속눈썹에 둘러싸인 크고 아름다운 눈동자는 초록을 띤 잿빛이었다. 세라는 자신이 못생겼다고 굳게 믿고 있어서 민틴 선생님이 추워 올려도 우쭐대지 않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민틴 선생님은 부모가 아이를 학교에 데려올 때마다 을에 예쁘고 훌륭하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었다. 세라는 특별 기숙생이 되어 다른 학생과 달리 큰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큰 방 하나를 혼자서 쓰고 개인 조랑말과 마차 그리고 하녀도 두기로 했다. 크루 데이는 세라의 작은 손을 토닥이며 웃었다. 공부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너무 빨리 많이 배우지 말라고 하셔야 할 겁니다. 세라는 늘 책을 읽고 있답니다. 새끼 늑대처럼 책을 먹어치운다고 해야겠지요. 역사책, 생물책, 시집 등 온갖 책을 읽어대니까요. 책을 너무 많이 읽는 것 같으면 대신 조랑말을 타고 산책하거나 새 인형을 사서 놀라고 하세요. 인형이 너무 많으면 다 사랑해주지 못할 거예요. 인형은 친구여야 하거든요. 에밀리는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될 거예요. 아버지가 민틴 선생님에게 하는 조언을 듣고 난 세라가 말했다. 그러자 민틴 선생님이 에밀리가 누구냐고 물었다. 세라는 무척 진지하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대답했다. 에밀리는 아직 없어요. 지금부터 아빠와 같이 찾으러 갈 거예요. 에밀리는 아빠가 안 계실 때 제 친구가 되어줄 거예요.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군요.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민틴 선생님은 활짝 웃음을 지었는데 속으로는 세라를 별나고 얄미운 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세라는 며칠 동안 아버지와 함께 큰 상점을 돌아다니며 여러 가지 물건을 사들였다. 크루 데이는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지만 아직 젊어서인지 분별력이 없어 어린 딸에게 턱없이 비싼 것들까지 사주었다. 세라는 값비싼 모피 장식이 달린 벨벳 드레스, 레이스 드레스, 자수 드레스에 부드러운 타조 깃털 장식이 달린 모자, 흰 단비털로 만든 애토와 토시, 작은 장갑과 손수건과 비단 양발들까지 갖게 되었다. 세라는 마음에 드는 인형을 사기 위해 수많은 장난감 가게를 돌아다녔다. 아버지와 함께 거리를 걸으며 상점 진열대를 살펴보던 세라는
어느 작은 가게 앞에서 아버지의 팔을 꼭 붙잡고 소리쳤다. 아, 아빠, 이 아이가 바로 에밀리예요. 이 아이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에밀리는 정말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세라가 안아들었을 때 반가운 눈빛을 띄었다. 인형의 금빛 도는 갈색 곱슬머리는 구불거리며 흘러내렸고 깊고 맑은 회색빛 눈동자는 긴 속눈썹에 감싸여 있었다. 에밀리를 사고 난 크루데이는 곧장 고급 의상실로 가서 인형에게 화려한 레이스 드레스와 벨벳 드레스, 모슬린 드레스, 모자와 애투, 레이스 속옷, 장갑과 손수건과 모피 옷들을 맞춰주었다. 크루데이는 세라와 함께 돌아다니는 순간들이 더없이 행복했지만 곧 사랑스러운 딸과 헤어진다는 생각에 슬픔을 지울 수 없었다. 이튿날 크루데이는 세라를 민틴 학교에 데려다 주고는 인도로 떠나야 했다. 민틴 선생님, 세라에게 들어가는 돈은 담당 변호사가 다 치러줄 겁니다. 세라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사주십시오. 세라는 어리지만 똑똑한 아이라서 해로운 것을 사달라고 조르지는 않을 겁니다. 크루데이는 세라의 방으로 가서 딸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세라는 아버지 무릎 위에 앉아 오래도록 아버지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아빠 얼굴을 잊어버릴까봐 그러니? 벌써 다 새겨두었어요. 아빠는 언제나 제 마음속에 있는걸요. 마침내 크루데이를 태운 마차가 출발했다. 세라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는 창가로 가서 마차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고 난 다음에도 언제까지나 가만히 서 있었다.